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2월 18일 프로텍의 영상을 주린이 분들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로텍은 갱본더 장비가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 개발을 해서 지난해 6월 달에 상한가 2번을 하면서 현재로는 기계연구와 프로텍이 각각 특허를 출원한 상태에 있고요. 프로텍의 유연 소재에 특화된 반도체 후공정 생산에 대한 패키징에 관한 장비이죠. 이 갱본더의 장비가 주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타임 스케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 소식이 어제에 나왔습니다. 한번 기술적 분석은 잠시 후에 다루고요. 기업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월 17일 6시 30분에 AI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는 세계에 첫 개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고대역폭 프로세서인 메모리를 개발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하고 비메모리 시장의 1, 2위를 세계 70% 시장을 다수 두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로서는 세계 1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70% 시장에서 대만의 TSMC가 54%이고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삼성전자가 17%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제가 영상을 하면서 반드시 갱본더 장비를 도입을 해야 비메모리 시장에서 대만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오늘 AI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면서 세계 첫 개발을 했다.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1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PIM, Processing in Memory는 메모리 내부의 연산 작업에 필요한 프로세서 기능을 더한 차세대 신개념의 융합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PIM 기술을 활용해 슈퍼컴퓨터와 AI 등 초고속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기존의 HBM2 아쿠아볼트의 AI 엔진을 탑재한 HBM PIM을 개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I 시스템 HBM PIM을 탑재한 경우 기존 HBM2를 이용한 시스템 대비 성능은 약 2배 이상 높아지고 시스템 에너지는 70% 이상이 감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AI의 응용 영역이 확대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고요. 현재 메모리의 품귀 상황의 반도체에 있죠. 그래서 각국에서 삼성에 대한 러브콜, 자국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해달라 또는 기술 증대 여러 가지 상황이 반도체 업황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고, 하지만 기존의 메모리는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저항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실리콘에서 그래핀 소재로 바뀌어야 되겠고, 그리고 플렉서블 유연에 대한 반도체 후공정의 갱본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시대적인 요구 상황에 달려 있고요.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프로텍의 장비가 이렇게 도입 삼성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회사에 적용될 거다. 조만간에 MOU가 계약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이라고 해서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학계나 업계에선 메모리 내부에서 일부 연산과 병렬 처리가 가능한 핌 구조가 제안이 됐다. 삼성전자는 D램 분야에서 축적된 공정 노하우를 기반으로 AI 엔진을 HBM에 탑재해 제품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HBM 핌은 AI 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메모리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메모리 분야에서 20년 넘게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 기술을 선점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6년에 애플에 AP 물량을 전량 대만의 TSMC에 뺏겼죠. 그 이유가 바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전량 AP 프로세싱 AP 물량을 전부 다 뺏기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제는 머리는 돌아가는데 입에서 돌질 않습니다. 어쨌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프로텍의 장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이죠. 한국기계연구원과 프로텍의 반도체 생산성 100배 높이는 기술을 상용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의 송준엽 부원장 연구팀과 반도체 장비기업 프로텍이 반도체 후공정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는 갱본더 장비를 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갱본더 기술이 상용화되면 반도체 패키지를 더욱 얇으면서도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 카드, 3차원 플렉서블 반도체가 필요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갱본더 장비는 머리카락 한 가닥의 절반보다 얇은 20마이크로급 유연 반도체 칩을 파손 없이 고집적 유연기판에 배열하고 조립 정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2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접속 그리고 적층시킬 수 있는 대면적 규모의 패널 레벨 패키지 PLP 조립 장비입니다. 패널 레벨 패키지는 반도체를 웨이퍼나 각각의 칩 단위가 아닌 패널 단위로 한 번에 패키징해서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첨단 후공정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연구팀은 비접촉식 압력 인가 방식과 다중 셀 세라믹 히터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갱본더 방식을 적용해서 300mm by 300mm 이상의 대면적의 유연 반도체 패키지 패널 조립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열에 의한 휨이나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은 극대화한 것으로 반도체 칩 후공정의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갱본더 기술은 기존 반도체 칩을 기판에 하나씩 조립하던 방식과는 달리 여러 개의 칩을 동시에 조립하는 기술이다. 낮은 온도에서 1차적으로 칩을 간소하게 조립한 다음에 다시 대량의 칩을 일괄 전기 접속하는 방식이다. 반도체 칩에 가하는 열 손상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인 차세대 방식의 세계적인 상용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고요. 연구팀은 갱본더 장비 패키징을 구현하기 위해 특수 기체를 이용해서 칩과 접촉하지 않고 압력을 인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칩이나 기판 두께의 편차가 발생해도 균일한 압력을 가할 수가 있고 칩 정렬이 틀어지는 조립 오차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300mm 곱하기 300mm 이상의 대면적을 20도 10% 이상으로 고속 초당 20도씨의 고속으로 승은 온도를 올리는 그리고 냉각할 수 있는 다중 셀 세라믹 히터도 개발을 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유연기판을 셀로 나누어 가열하되 이를 동시에 진행해 균일한 열 전달이 가능한 기술이다. 송준엽 기계연 부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갱본더 장비는 유럽, 일본 등 반도체 장비 선도 국가의 소수업체가 주도하고는 최고 사양 반도체 조립 장비보다 앞선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이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카드, 메디컬 디바이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바로 AI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와 같은 웨이퍼 및 패널 레벨 패키지 초정밀 조립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연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의 후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갱본더 장비. 오늘 어제의 AI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 이제 계약의 문제는 그래서 지난해 9월인가요? S사에 양산 테스트 한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9월이라고 한다면 이날입니다. 이날 상한가 간 것이 S사와 협력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세계 첫 개발을 하고 인공 AI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 이 반도체의 후공정에 바로 갱본더 장비가 사용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텍의 주가의 상승은 일단은 10만원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에서 대만의 TSMC의 격돌하는 반도체 주도권을 상황에서 이 장비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선택사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어제의 기사로 인해서 프로텍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오르지 않았냐, 양시장에서 하락하는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이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월봉의 차트를 모습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태가 벌어졌고요. 지난 6월에 이렇게 월봉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번에 관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걸 확대해 보면은요. 양봉, 월봉 기준은입니다. 양봉, 음봉, 양음, 양음, 양음. 이번에 음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올리고서 다음 달에 또 이와 같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면 다음 4월, 5월 평택의 제2삼공장의 준공이 양산화가 하반기에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그 이전에 저는 어느 정도의 갱본더와의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에도 시중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기술 보완 사항 때문에 그런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텍에 현재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프로텍은 마이크로 프렌드를 현재 급하게 웨이퍼 테스트 하는 상황이죠. 여기를 잠시 들여다볼까요? 잠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프렌드의 현재 지분을 지난해 12월 17일에 27%까지 지난 7월 8일인가요? 이때부터 해서 27%의 경영 참여의 목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늘렸습니다. 마이크로 프렌드의 당사 제품은 사용은 테스트 공정인데 그 테스트 공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패키징이 완료된 상황에서의 검사를 수행하는 패키징 테스트가 있는데 그 패키징 공정하기 전에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죠. 따라서 프로텍의 성장 동력으로 마이크로 프렌드를 이렇게 지분을 인수한 이유가 저는 오래지 않아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프렌드 역시 주가의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월봉도 역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봉상에서도 보면 현재 오늘은 가격 조정이 좀 더 5일선을 하방으로 됐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난해부터 지난해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프렌드입니다. 요 현재 위치의 상황이 있죠. 어쨌든 프로텍의 갱본더 장비가는 삼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임에 분명하다. AI 반도체가 세계 첫 시작을 알리는 걸로 봐서 오래지 않아서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양시장 역시나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 오늘 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외국인은 8,600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은 6천억, 그 중에 절반은 바로 연기금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양시장에 다 전부 매도 상황, 조정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47포인트, 코스닥은 12.36%의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텍의 현재 이번에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면 몇만 주 정도, 15,000주를 사들인 모습이죠. 프로텍의 주가가 상승해도 외국인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성 싶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프로텍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8% 지분 보유율이 있는데 현재 3.13%, 34만 주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4만 주를 팔더라도 30만 주, 죄송합니다. 30만 주밖에 남지 않아요. 이렇게 기술력이 우수하고 유보율이 풍부한 프로텍에 있어서 이 정도 34만 주, 30만 주를 밑돈다는 것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팔면 어쩔 수 없이 팔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한 기십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프로텍은 정고점을 돌파해서 4만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저를 포함한 우리 프로텍의 주주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최소한 2년 반지 3년 정도를 지켜보게 되면 10만 이상은 충분하게 1조 이상의 충분한 장비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독점적이 될 것이고요. 특허 출원이고 내년 정도가 되면 특허 등록도 완료가 될 것 같죠. 향후 네덜란드에 노광 장비를 하게 되는 ASML까지는 못하더라도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프로텍의 종목이다. 저희는 지난해 저는 2만 1,000원, 2만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현재는 3만, 오늘은 3만 4천원 정도, 100원 빠진 정도의 모습인데 의미 있는 결과가 올해 2021년에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프로텍 영상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로텍 잠시 분봉의 모습을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프로텍의 분봉을 보게 되면 대단히 하방 경직된 32,000원을 최근 저점을 형성하고 잠시 지난 1월에는 31,000원까지 이렇게 고점이 38,000원까지를 형성을 했다가 유통 물량도 프로텍은 많지 않죠. 얼마든지 8만원 정도를 가게 되면 무상증자도 가능한 100% 할지라도 2200만 주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물량이 유동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기관 물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일 것이고요. 유동성이 정도 풍부해졌으면 상당히 더 주가는 탄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월 8일에서 10일 사이는 31,000원까지 해서 하방 경직을 보였고 최근에는 32,000원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34,000원, 34,0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큰 의미로 이렇게 분봉의 모습을 더 한번 볼까요? 지속적으로 높여져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겠죠. 지난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곳입니다. 지난해의 이곳.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는 모습이 이 상한가를 나타낸 날이에요. 요런 게 전부 다 상한가를 안착한 모습. 어쨌거나 이렇게 저점들이 점점점 높아져 가는 모습에 있다. 따라서 각도를 보게 되면 한 이 정도의 각도, 요 정도의 각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37, 8도 데그리 정도, 37, 8도 정도가 각도가 보이고요. 어쨌든 올해 2021년에 프로텍의 장비가 삼성의 납품이 설비가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조정장에 주주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